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갈등의 진원지였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말 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장 앞서 사과를 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을 나왔는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사자는 오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답변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제안, 압력,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있었다면 저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기도 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한 거 가지고 좀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당정 갈등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어쨌든 위원장이 용산의 그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고요. 네.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누구 말 듣고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오롯이 본인 생각이고 총선에 나가는 것보다는 비대위원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김경률 위원장의 그 비대위원회 이 불출마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시점의 미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공직 후보자로 응하는 응모 절차가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접전지가 될 수 있는 곳에 이 용기를 내서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했던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다 보니까 왜 갑자기 불출마로 입장을 바꿨을까 하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어제자로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KBS와 대담을 녹화를 했고 앞으로 이틀 뒤면 이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앞장서서 제기했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앞으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부담도 덜어주고 그리고 용산을 향해서 자신이 먼저 얘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불출마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의 미묘함 그리고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석 중에 근데 이제 이때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애초에 구상했던 이른바 운동권 청산론,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간다.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이 구도가 다소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이 비대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늘도 야권의 노무현 재단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재단이 한 행각은 뭐냐면 초롱이에게 가서 중고차 2010년식 소나타 20만 킬로미터 달린 것을 지금 1억에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싼 건물,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 가장 비싼 건물이 종로의 디타워, 그다음에 잠실에 그런 건물인데 평당 800만 원, 평당 1,100만 원인데 이제 노무현 재단 2,100만 원이어서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들 다 건축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시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서 더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설 전 변호사님. 노무현 재단의 특혜 의혹인가요? 무슨 행각?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앞으로 노무현 재단 의혹을 1탄, 2탄, 3탄 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출마하기보다 이런 야당 공격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장초에 본인이 참여연대 출신의 어떤 회계사로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참여연대가 야권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칼날을 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이 여권 인사로서 어찌 보면 앞으로는 칼날을 대보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는 것이 저는 어떤 정치적으로
그리고 총선을 공략하는 지점에서 이것이 맞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재단이 어찌어찌 해서 이후 투명하게 아마 재단 감사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노무현 재단에서 저는 투명하게 아마 이 부분 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찌 보면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계에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전략이 저는 꼭 약간 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은 좀 듭니다. 어쩌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떠한 그 비리에 대해서도 물론 감시도 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총선 이후에 총선을 승리하게 된다면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야당 때리기 오히려 아니면 뭐 과거 너무 야당 관련한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것들이 과연 집권 여당의 어떤 총선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이제 뭐 김경률 비대위원 건 말고도 넘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천은 당이 한다는 바로 그 공천 문제인데 용산 출신들이 아랫몸만 노린다는 당내 얘기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오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들께서 너무 양지만 찾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공천을 어디 신청하는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것은 또 당의 문제이고 그것보다 너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관과 참모들은 비교적 양지 아니냐. 강남과 영남권. 그리고 영입 인재들은 대부분 험지에 도전장을 낸 것. 상대당으로서 성추인 부의장께서는 이 구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땠는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21대 총선 때 그때 청와대 인사들이 쭉 나왔죠. 그 당시 초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대변인은 본인의 원래 험지 지역구로 다시 갔고요. 고민정 부대변인도 오세훈 전 시장과 붙었었고 그리고 또 그 윤영찬 수석도 민주당이 된 적이 없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근데 다 차이점이 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예. 대통령의 지지율을 대통령실 경력을 갖고 선거를 해볼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뭐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처참하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이력이 선거를 치러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이해를 하나 단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딱 그 영입 인재들은 좀 험지로 가고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저는 대통령실 근무라는 것은 매우 그 당에서 혜택을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좋은 이력을 갖고 저는 양지만 가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이력이 지금 선거에서 자신들의 선거를 치러가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저 화면에 박진 전 장관이나 이현모 전 비서관 얘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저희 주어진 화면. 저희 오늘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장관과 참모가 양지만 간다. 투명하고 공정한 당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움직임 아닌가. 윤 대통령이 저 장관 출신, 참모 출신들에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뭐 그 입장이 과연 이제 뭐 당초부터 뭐 이현모 전 인사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강남 간다는 사실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박진 장관도 뭐 본인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근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입장을 내는지는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인데. 근데 자꾸 이제 이 대통령실은 시스템 공천 이야기 하는데요. 공천은요, 기본적으로 이기는 공천이 최고입니다. 예. 아무리 시스템으로 공천해봤자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시스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는 뭐 정말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뭐 어디 그냥 시스템으로 공천하면 다 된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약자입니다. 지금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밀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한들 상대방한테 게임이 안 되면 그냥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21대 공천이 그랬어요. 21대 공천 때 보면 신인들을 전부 다 청년들을 험지 다 보냈습니다. 다 지고 돌아왔어요. 예. 결국 그래서 이제 110석밖에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뭐 특히 저는 대통령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거를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 이겼다고 해서 지금 뭔가 시스템대로 하면 뭔가 우리가 이기겠지?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안이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이다 이 네, 말씀하시는 비상 거예요? 상황이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총동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대통령이나 지금 참모들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특히 용산 참모나 장관들은요. 자기들이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 장관하고 참모 지금 수석 비서관 한 게 희생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요? 장관 했으면 그만큼 이름이 알려지고 그만큼 또 본인의 어떤 지위도 상승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분들이 뭔가 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가 정말 험지 찾아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면 제일 지금 좋은 데 가서 그냥 다 줄이 다 앉고 있습니다. 일체히 말도 안 하고 있고 아무런 뭐 활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천 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요 다른 후보들은요 험지 가서 조금이라도 얼굴도 나오고 조금이라도 말하는 거 나오려고 해서 방송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은 이른바 슬그머니 그 해당 지역 공천 신청만 넣어놓은 상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보십시오. 이현모 전 비서관 얼굴 지금 옛날 사진밖에 없잖아요. 안 나타납니다. 그래놓고 슬쩍 공천 받아서 당선되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뭐 주민들하고 인사나 합니까? 어디 뭐 나타나질 합니까? 그냥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텐데 이제 본격적인 예선 경선이 시작되면 더 말들이 많아지겠죠.